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주변에 놓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꼭 놓고, 정말 친하지 않더라도 주변에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놓게 되면 나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을 주변에다 놔야 된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영상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면들은 배우지 않고 좋은 면들을 배우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꼭 주변에 두어야 할 신뢰받는 사람들의 특징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로서도 이 신뢰받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지 단순히 인맥으로만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8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라는 건요, 솔직하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솔직한 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지만, 정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각 능력, 자기인식 능력, 자기 이해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이해 지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누군가의 앞에 있던 누군가의 뒤에 있던 동일한 행동을 굳이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계속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다른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한다는 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한 사람을 찾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행동으로는 만나러 오지 않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진실되고 좋은 베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시키는 게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을 일치를 시킨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많이 되돌아봐야지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요, 명상이라든지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이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을 수 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가끔 사람들은요,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앞에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뒤에서 뒷말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친한 척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꼭 뒤에서 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 얘기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은요,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말을 그 당사자한테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능력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말, 착한 말, 아니면 칭찬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다 두는 것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실수가 적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말 실수라든지 행동의 실수라든지 이런 실수들이 적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실수하더라도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실수를 한다라는 건 자신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실수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은연중에 하고 있는 생각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실수가 잦은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지만 하나의 실수를 했을 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다 꼭 놓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빨리 하고요, 빠르게 바로잡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과 다음 사람,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혹은 이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다음 사람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한다거나 그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는 건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하든 끝까지 하지 않던, 나한테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않던 마무리를 끝까지 한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보통은 실수를 하고 나면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둬버리는데요. 그만두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싼 통은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굉장히 꾸준한 사람들은 주변에다 꼭 놓으셔야 돼요. 한 가지를 시작을 하면 꾸준히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직업이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얼 하든 끝까지 하게 돼 있고 무얼 하든 꾸준히 하게 돼 있어요. 꾸준하다라는 건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 지구력 있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옆에다 꼭 두셔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결국 실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말로 포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허세 허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실력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하고 부딪히고 자기 자신의 정말 좌절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로 정직하게 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면서 뛰어난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실력은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에요. 뱉은 말을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는 결국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잖아요. 이렇게 신뢰받고 싶다면 그 정말 지난한 정말 힘든 과정을 모두 겪어낼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정직함이 굉장히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주변에 꼭 두세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지적하거나 말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공감 능력과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리더의 역할을 하고 내가 아무리 갑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을의 입장, 약자의 입장, 부하 직원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것들을 봐야 돼요. 정직성, 신뢰성, 그리고 약자를 보는 것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감정조절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또 다른 8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성향, 성격, 성품, 그리고 성숙도, 공감 능력, 자기 통제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